도민 여러분, 강현우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효령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영호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입니다. 그제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불출마 발언으로 좀 전체적인 의회 분위기가 맥 빠지는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시간대라 가지고 또 피곤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사님이 2014년도 도의원 출마 기자회견문을 좀 전에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든 좀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남은 기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효령이 왔습니다.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향에서 봉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도민들의 부름을 지금 이렇게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가슴 뛰는 영광을 안고 주저함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워야 합니다. 제주의 꿈은 곧 제 꿈입니다. 제주를 대한민국의 1%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가 지닌 가치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높여 인구와 면적, 경제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키운 제주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를 뒤덮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농수축산, 관광 등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제주인과 문화와 환경을 자본으로 하는 창조적 성장을 통해 제주의 경제 규모를 현재의 12조 규모에서 25조 규모로 5년 이내에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가치인 문화와 자연 환경의 창의성을 더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의 가치는 자연, 문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의 가치, 문화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키워내 무한에 도전하는 것이 제주에 나갈 길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하나뿐인 제주, 자연의 신비와 청정 환경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난개발을 막고 바로잡겠습니다. 제주 자연이 갖추어 어울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주에 깃든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제주의 문화가 세계인의 문화 감각과 교류하고 융합하는 문화의 체험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주의 문해부흥 르네상스를 일으키겠습니다. 제주인이 사람 향기와 에너지를 한껏 발휘하게 하여 제주인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세계인들이 도민 속으로 들어와 가슴으로 교류하고 힐링의 추억을 간직하며 영원한 제주의 친구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제주인이며 제주의 친구입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제주의 친구가 많아지면 제주인의 힘은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제주의 진정한 크기는 인구와 면적이 아닙니다. 제주를 찾아오는 사람이 발자국 수, 전 세계 인터넷상의 클릭수, 제주로 인해 감탄하고 감동하는 가슴의 수, 제주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수, 이것이 진정한 제주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이 준 제주의 자연, 역사 속에 숙성된 문화, 정 많고 진실된 제주인, 이러한 제주의 자산을 잘 살리면 얼마든지 무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제주인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제주의 친구들이 협력을 얻어 실천해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위대한 역사 창조자입니다. 제주도민은 위대합니다. 일제의 강점으로 4.3으로 파괴된 공동체와 척박한 땅 위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오늘의 제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아픈 역사인 4.3을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과 늘 함께하며 제주의 길을 열어가는 것,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도울 수는 있지만 도전과 책임은 제주도지사의 몫입니다. 한계의 도전에 새로움을 창조하는 도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하나의 제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시대 교체, 이것이 지금 도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변화입니다. 교체해야 될 것은 제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주의 힘을 소멸해버리는 낡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제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원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1%의 규모에서 서로 가르고 배척해서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줄 세우기, 편가르기로 멍들고 지쳐 쓰러진 공직사회와 도민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념과 세대, 계층과 지역, 원주민과 이주민을 넘어서서 하나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당적을 초월해 여야를 뛰어넘는 플러스 정치를 하겠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도민의 참여와 협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의 꿈을 현실의 정책 수단으로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다음 선거를 위해 권력을 쓰는 도지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권력을 나누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아픔을 취하고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제주는 늘 하나였습니다. 기쁘거나 아플 때 서로를 나듬고 보듬는 제주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의 우리도 공동체에서 서로 돕고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이 변하고 세계의 환경이 변하면서 제주 공동체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오른쪽. 지사님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 이게 마무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출마 선언문들을 보게 되었냐면 사실상 지금에 있는 도정질문의 과제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산적한 문제들입니다.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상 시간적인 제한적인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출마 선언문 읽으면서 혹시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7년 전 그때 가졌던 느낌과 다짐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저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이건 일상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위해주는 가장 단순한 말이지만 그만큼 개방적인 속에서 서로의 살아가는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만국 의원님이 어제 도정질문 마무리반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 제공한 결정은 중앙적 국토부에서 줘서 결정하시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왜 출마 선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 지사님께도 충분히 도민과 함께 해가지고 어떤 갈등이든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는 초심이 있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도정을 남은 길 운영하시면서 아니면 대선 홍보 운동을 하시면서 제주도의 갈등 현안을 중앙정치의 도구로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랬는데요. 제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로 인한 많은 억측들이 사실 하지 않아도 되고 소모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이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당장은 이게 갑작스러울지 몰라도
모두가 서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밝힌 것이고요.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 마무리하고 이어갈 것 이어가고 할 건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어떤 위기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 관리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원래 그 군대도 그렇고 일국의 대통령도 그렇고요. 0시 0분에 다음 사람한테 넘길 때까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도 제가 하고요. 말씀드리는 핵심 사항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반을 떠나가지고 제2공항 갈등 해결을 해석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11일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에 원희룡 지사와 우리 전함수 이장께서 7가지의 조항들에 대해서 합의한다. 네 번째 조항에 도민 의견 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위에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번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위에는 앞으로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저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만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 전반을 운영하든 앞으로 육지 출장을 가서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저희가 할 도민 의견 수렴의 절차를 모두 마쳐서 국토부로 제출을 했고, 그 이후의 절차에서는 대주도지사로서의 책임을 제가 그 직위 면하는 날까지 저로서는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리더에게 가는 것이고요. 제2공항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들을 하시지 마셔 주십사라고 저. 아니, 의견을 얘기하는 게 왜 갈등입니까? 예? 의견을 얘기하는 게 왜 갈등입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이러냐면 합의문 이거 찢어집니까? 어? 이거 왜 합의합니까? 해난 다음에 합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합의를 하지 않고 어떠한 정책들을 얘기했을 때는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기관으로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 철회하라는 주장은 공공연히 하면서 뭐라고요? 아니, 제2공항 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공연히 하면서 제2공항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의원님이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출마 선언문을 읽어드렸냐면 이 내용, 절절한 내용들이 가식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취하고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관련된 화해의 상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제주도민의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그 관심사항들을 어떤 아쉬운 결정이든 뭐한 결정이든, 그리고 제주도지사가 그리고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그런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도지사로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이 시간 이후부터 아까 같이 갈등과 해결하는 부분은 해결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저의 도지사 공약이었고요. 7년 동안 제가 제주도에 100년 대계를 해서 모든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온 국책 사업입니다. 이거를 무산시키려면 도민이 무산시킬 것이고 국토부가 무산시킬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저의 소신과 약속을 이야기하지 마라. 또는 아까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주주의다. 이것은 프레임이고요. 그런 식으로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상봉 의원님, 도지사의 소신도 존중을 해주십시오. 원희룡 지사님, 우리 상호 존중 속에 도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서로 협조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지금 이 이성을 찾으면 앞으로 갈등 해결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같이 하지 마십사라고. 공항에 대한 의사 표시가 왜 갈등입니까? 그로 인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는 오늘 코로나 몇 사항들에 명 대해서 발생했습니까? 예, 지사님. 오늘 코로나 몇 명 발생했습니까? 걱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고 보완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갈등을 해소하면서 제주의 100년 대계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갈등입니까?
왜 그것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타당의 동료 의원이신 나름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사표현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왜 갈등입니까, 그게?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 좀 있으면 축제입니까? 서로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접근해 축제면 가는데 대통령 하지 말고 도지사 3전 내가지고 도민들 심판받으면 정책으로 추진하십시오. 그런 공약 내걸어가지고. 그만큼 갈등 해결했었을 땐 좀 더 수기 과정을 거치고 찬반의 입장 잘 듣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말 하려고 하다가 그 예를 들어 갈등 해결에 대한 도지사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이미 약속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제주도에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로 그 얘기들을 우리 지사님께서 엊그저께도 얘기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해라. 국토부가 알아서 해라. 이젠 공이 넘어갔으니 그러면 그 입장 그만큼 주의 주장할 만큼 했고 또 나름대로 이 속에서 정책적인 추진 의사 속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존중할 테니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젠 더 찬반의 결정 도민사회 속에서 왜 발언 자체를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의원님? 민주주의에 그거는 의사의 억압입니다. 의원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마음은 있지만 발언을 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고. 예, 저는 제3에 제3에 대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조심성 아니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갈등 유발입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지사님. 이제는 막 잡았습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오죽하면 아까 같이 그런 합의문이라든가 나름대로 의견을 표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공항에 대한 특히 추진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하지 말라면서요. 그거는 과하다. 지나치면 아니하면 못합니다. 의원님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한 다 가지 알고 그런 있습니다만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상대가 저도 존중하겠습니다. 막 하십시오. 이게. 존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시고 좀 이 표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사님이 어떤 사안 터질 때 어떤 용어를 쓰신지 알았습니까? 용어를 전쟁이라는 용어를 한 몇 번 써진 것 같으니까 전쟁이라는 용어들을 지사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우리가 무거운 직책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몇 번 썼냐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아니, 합니까? 몇 번 썼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본인들이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다른 거 했을 때 용어들을 지사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비상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저런 아까 갈등을 해결할 때도 지금과 같이 그런 의사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전쟁입니다. 제주 숙박 바가지와의 전쟁. 생각나세요? 어디 중앙 유튜브 가가지고 토론할 때는 좌익과의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 난개바이러의 전쟁. 그리고 지사님, 2017년 이후에 도행정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 제주 시민들, 제주 도민들한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0년도엔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 시민께, 대구 시민께 사과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우리 대구하고 제주 공항들을 이제 운항 중단들을 국토부에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코로나 위중 상황 속에서 방역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대구 시민께
죄송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오해를 불러일으킨. 가 있었을 때 나름대로 수기를 해야 될 상황이면 수기를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면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행정구역에 대해서 홍명환 의원님 얘기하면 그런 거는 이 얘기도 있어야 되고 저 생각도 있어야 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그러면 하지 말자라는 것이지 나름대로 행정체제에 대한 불만들은 다 느끼고 있고 도에서 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직선제한 사개 구역 조정안 여러 가지로 다 나왔지만 행정에서 먼저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질문 이제 할게요. 이 구역이라든가 아까 같이 기초내 부활이라든가 좀 행정에서 선제적인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거를 4개도 아니다 3개 하면 3개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면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다음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는데 A를 물었는데 공직자를 늘려야 되고 아까 같이 청사를 더 지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잖아. 기초단체 부활 우리는 자치권이 있는 기초단체 부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뭘 했습니까?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7년 동안.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그 예산이 들어가는 작은 사업 하나도 예산 추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계획을 다 붙입니다. 그러면 자, 이 행정 체제를 개편한다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 조직, 인원, 예산 또 이와 관련된 권한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맞물리는 건데 그에 따른 사실은 분석과 장단점, 비용 이런 자료들을 놓고 사실 우리도 판단하고 도민들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게 그 행정체제 개편 그 심의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회입니까? 위원회에서 거기서 용역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도지사로서는 자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저는 민주주의 내지는 지방자치 원칙상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고 행정체제 어차피 제주시가 크니까 개편이 필요하긴 하는데 그에 따른 검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특정 안에 대해서 제가 좁히든지 얘기할 수 있겠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저희들도 양 행정시장님께 업무보고에서 우리 제주시장님도 50만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제주시 50만은 과대하다. 2개 예산 안을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서귀포 시장님께서도 19만 서귀포를 더 쪼개는 것보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화에 들어드는 서귀포시 읍면 지금에 있는 어느 정도 인구 규모에 맞춰가지고 지금 서귀포시는 그대로 행정구역에 대해서 건들지 않은 게 개인적인 시장의 답변이다. 다 업무보고 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행정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뭐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그거에 대한 TF팀을 꾸리든지 행정구역에 대해서 행정체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법 아닙니까? 우린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도지사와 의회가 할 수 있는 행정구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 아까 같이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그런 속에서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속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는 됐고요. 우리 지사님 아까 제2공항 갈등 해결은 좀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갈등 해결은 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책자가 보면 2021년 3월
주요 추진 과정 해가지고 제주도 제2공항 관련 제주도 입장 국토교통부 제출까지 해가지고 이제 갈등 해결하겠다는 거는 지금의 말로 하면 립서비스고 그냥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추진 상황. 앞으로 계속 적극 추진이라는 내용들을 이 책자들을 제주도에서 발간해가지고 그 이후에 도와 도의 합의문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책자를 발견해가지고 갈등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아니에요? 추진하면 됐습니다. 갈등이고 무산시키면 갈등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난 됐습니다. 그럼 도민들이 알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행정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가더라도 이에 따라서 갈등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갈등을 위한 많이 키우십시오. 입으로만 해결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서로 양분되면 그게 얼마나 도민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현재 도민 의견 자체가 갈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갈등 해소는 과제입니다. 그걸 같이 풀어 나가야 되겠죠? 2018년 무산시키고 만세 불러서 갈등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18년 피오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 정도 다시 반박할 내용들입니까? 2018년 10월 1일 이제 이 보도자료 속에서 원희룡 지사가 지속 가능한 청정 대비 만들비의 하수처리 종합 비상대응 체계 가동 2일 주간 정책 조정회의서 지시 행정부지사 중심 총괄 등 주문 시설 인력 예산 소통 환경 파트협회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해라. 그리고 하수처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대주도정 전체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걸 지시했다. 한 거 있습니까? 비상 대응 해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분, 달라진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주 하수처리장 지금 아무튼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그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장들이 여러 가지 특히 민원 갈등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를 놓고 해당 부서라든지 저희 도정에서는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상이라고 대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노력하겠다. 뭘 했는지 그 사이에 지사 임기가 지금 7년차 접어 들어오는데 2015년 하수정부 기본계획 다 나온 이후에 제주 하수처리장 문제, 제주도 내 하수처리 문제들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사로 취임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2025년에 제주 하수처리장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공법상의 그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최종 단계에서 논의 중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원래 예정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해서 최선을 다할 지금 겁니다. 현재 제주도정의 하수처리 현실은 2025년이 답입니다. 모든 사업은 2025년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계획의 준공 시점에. 그런데 그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지금 기재부 예산도 총예산 승인제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 줄이고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난제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말귀로 발표만 할지 제가 증거될까요? 증거됩니까? 왜 그랬는지? 될까요 말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 본부장 우리 지사님 임기돼가지고 보통 평균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제가 보통 재보지 공직- 않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인사해가지고 지금 하수 문제에 계산할까요? 대해서 하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생각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건 뭐 객관적인 자료 아닙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행정한테 받은 거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료 몰라가지고 좀 주십시오.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 아까 지사님께서 주간 정책 회의를 해가지고 2018년 서부 하수처리장이 무단 방류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속에서 그걸 해결책을 지시하면서 이 하수처리는 해결 끝날 때까지 행정부지장으로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도와 인력과 사람이 받쳐져야지 어쨌거나 그 계획이
우리가 희망하는 2025년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우리 지금 본부장님은 1월 달에 발령하기 때문에 지금 4월이면 3개월 안 되면 이거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하셔야 될 거고 그전에는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7개월 했습니다. 그 다음은 10개월 했습니다. 이게 하수 문제, 하수 대란이 터진 이후에 상하수도 본부장님들에 대한 최종 임기입니다. 임기. 전쟁터에서 대장을 바꾸고 우리 지사님이 전쟁이라는 용어를 아주 좋아하는데 전쟁에서 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주의합니까? 그리고 그 대장에게 그 역할을 줬으면 기강과 사람과 인력과 그걸 보장해주면서 2025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계획에 맞게 잘 추진하라. 모든 내로상들은 행정부시장이 위임했으니 그걸 통해 가지고 정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주하수처리장 마찬가지 2018년 이후에도 2019년 용량 초과일수가 192일이에요. 20년 186일. 지금 2021년 얼마 되지 않았게 35일. 마찬가지 제주하수처리장만 그렇게 되신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서부하수처리장 그 일 있은 이후에도 용량 초과일수가 93일, 용량 초과일수가 2020년 108일, 지금 39일. 동부하수처리장 지금 마찬가지로 2019년 44일, 2020년 107일, 21년 5일. 동부하수처리장 예를 들겠습니다. 지사님,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획은 있는데 지금 진도를 하나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나름대로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주시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모든 조건들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 허가들은 나오는데 사실상 증설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사님 청정 해안을 오염시키고 청정 환경에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들의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가 비춰진 이미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처리하는 게 수습된 지가 지금 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좀 남은 기간 공공하수처리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다시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정성 있게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런저런 여러 조건들을 잘 설득하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속에서 그것들을 해내야 되는 현실적인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은 대통령 꿈을 꾸지만 저는 제주도에 와서 하수 문제, 눈으로 보이는 거는 모르겠지만 밑으로 하는 문제는 상수 문제든 하수 문제 그것 또한 청정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점수를 드릴 수 없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송악산 문제 지정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저는 송악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악산 일로부터 마지막 어딥니까? 중문 경계지까지 모든 것을 다 했는 나름대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들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지를 합니다. 또 그게 모든 것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 그리고 청정환경에 대해서 미래 비전에 대해 제시했던 그런 중요한 제주의 가치를 그렇게 정책적으로 위반하고 도시계획이든 모든 거를 풀어나가야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전적으로 잘하셨다는 앞으로도 그런 정책들이 다른 분들이 다시 하게 되더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원도심 활성화 관해 가지고
좀 이 개발공사 신사업 원도심 유치에 대한 우리 지사님의 갖고 있는 생각 계십니까? 네, 개발공사 신사업 원도심이 예,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공사 신사옥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 원도심으로 가자라고 제가 강력히 의견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국에 지금 혁신 도시가 있지만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원도심이 다 공동화되거든요. 어쩌면 이미 상주 이동 인구가 확보된 시설들이 원도심으로 들어가야 그거를 마중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방향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옛날 제주 성안의 원도심에서는 도저히 부지나 건물을 살 수 없다라는 현재 중간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원님도 좀 같이 노력해가지고 좀 찾아주십시오, 부지.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양영식 의원님께서 남초등학교 8명의 신명 신입생 점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지금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중부공원이 예를 들면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가 중학교를 제중 나왔기 때문에 소풍 갈 때 오등봉에 여러 가지 그 천혜적인 자연 조건, 방석문을 끼고 그런 곳에서 소나무 2,800수를 자르고 그 속에서 14층짜리 1,400세대의 아파트를 하겠다는 발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2015년에 제주도가 말하는 경관관리 계획에 따르면 할 수 없는 조건인데 그러한 조례의 도시지역과 취락시설 안 된다는 조항들을 가져가지고 응용한다면 행정이 추진해가는 사업인데 그러한 빈틈이 어점이 있으면 그 빈틈들을 해결하고 그 속에서 민간 특례를 하든 민간 특례서도 아까 같이 도민 공감대 형성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속에서 그렇게 하면 원도심 정책하고 여기는 죽기 살기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고자 평생교육 잔학진흥원도 그렇게 해서 같은 조금이라도 좀 더 도시재생 모두 다 이번에 용담일동이 당첨됐지만 건입동 아까 서귀포 중앙동 원도심을 살 수 있는 도시재생 속에서도 맞물리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행정이 아까 출처출한 기관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기업 유치했을 때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지 않고 지금처럼 수평적 팽창을 가지고 한 문제는 하수 문제도 풀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원도심에 대한 해야 되는 의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점점 주거가 질 좋은 쪽으로 가겠다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원도심에 있는 낡은 건물들을 비싸더라도 매입해서 큰 기관들을 집어넣고 새로운 첨단 우리 그 기능 건물들을 넣으려는 저의 수많은 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지사님이 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입장들을 존중하고 지금은 아까 같이 의회로 넘어온 환경연평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가 질문하지 못했던 드림타워 관련 하수처리라든가 도심 교통량 분산 대책 그런 계획들은 좀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 고현수 의원님이 녹지 국제배원 승소 폐쇄 관련된 했을 때 답변들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정말로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공공의료가 강화해야 되는 건지 우리 서귀포 의원님들이 의료급차를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 의원님께서 그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 저의 그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의원님의 목소리로 들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